말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을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을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늘을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을 바라고 바랍니다. 종교인들 평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 늘 깨어있게 하소서. 물러설 수 없는 촛불의 행진 우리 국민들 늘 승리하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을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을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고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즌 2 오늘 그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5월 22일입니다. 셀프 탄핵 직구로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한 달 만에 네.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 그동안 덕분에 좀 쉬었습니다. 쉬셨어요. 예. 저희들은 막 안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왜요? 윤석열 때문에 답답해 죽겠는데. 네네네. 그 선생님이 좀 싸대기라도 날려주셔야 이게 속이 좀 우러날 텐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요즘 정말 너무 힘든데 선생님. 총선에서 심판을 했으면은 뭔가 좀 네. 효능감이 있어야 되는데 네. 내가 표를 찍었는데 윤석열도 안 바뀌지. 뭔가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장 선거도 좀 뭔가 잘 안 되지. 이러니까 뭔가 약간 안 걸린 기분.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예. 200석 넘는다고 탄핵 추진할 수 있었을 것 같냐? 야. 그게 의미가 별로 없다. 200석이. 지금 보면 안 했을 것 같죠? 약간 좀 좀 이거 어떡하죠 선생님 우리 그러면은? 국민들은 200석 넘으면 당연히 탄핵으로 가겠지 했는데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맡겨놓을 수 없다는 거군요.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탄핵이나 이런 거는 결국 국민들이 해야지. 국민들이 해야 된다. 국회의원들한테 맡겨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저 박근혜 때도 끌어내린 건 결국은 그렇습니다. 국민분들이 얼마나 그 광장에 그렇죠. 많이 모였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졌던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예, 오늘 이제 셀프 탄핵 직구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셀프 탄핵은 이제 이번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놈이 자기 스스로 탄핵해달라. 자기 자신을 탄핵해달라고 선생님이 늘 주장하셨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좀 탄핵해줘. 나 좀 제발 좀 탄핵해줘. 이래도 탄핵 안 할 거야? 그렇죠. 이래 정말 괜찮겠어? 나를 좀 말려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고 미쳐가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어서 누군가 자기를 말려주길 기대할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있죠. 뭐 윤석열이 꼭 그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네네. 거의 지금 하는 짓 보면 네. 제발 좀 나 좀 어떻게 정지시켜줘. 말려줘.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죠. 뭐 저희가 지금 그럼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을 도와주는 거군요. 감옥에 보내주는 게. 윤석열이 원하는 겁니다. 지금 원하는 거다. 무의식에서. 네, 무의식에서 빨리 감옥에 가기를 네. 바라면서요.
네, 우선 그럼 그 최상병 특검법. 네. 네, 결국은 이제 야 정말 거부권을 행사할까 이거. 네. 야 이거 좀 무리스럽지 않나? 음. 라고 했으나 여지없이 네. 네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가 이제 그 군 인권센터에서도 이거는 이제 셀프 탄핵 신호탄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사실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거로 확실하게 봤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총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나 탄핵해줘. 네, 네. 뭐 이래도 나 탄핵 안 할 거야. 예. 한마디로 마이웨이 선언을 했잖아요. 내가 갈 길을 가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네. 여태까지 잘했는데 왜 나를 제대로 평가를 안 해주냐. 예, 예.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런 무서운 말을 한 거 아니에요. 더 잘하겠다. 맞아, 전에 그 뭐 섬세하게 해야 된다. 네, 더 뭐 섬세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예. 자 그런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윤석열이 이제 제대로 싸워보려고 하는구나.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예. 그런 흐름이 쭉 형성돼 왔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국민들도 결국 야 윤석열하고는 뭐 그야말로 대화 협치는 완전히 불가능하고 네. 또 말귀를 못 알아듣는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무리 때려도 맞아도 아픈 줄도 모르고 때려도 아픈 줄을 모른다. 네 윤석열은 이제 그런 사람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워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겠죠.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거네 선생님. 분명히 우리 국민들은 이번 표를 통해서 때린 건데요. 네네네. 근데 그걸 아픈 줄을 몰라. 그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뭐 살이 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이 사람이 권위주의자 성격자잖아요. 네네. 그러면 위아래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서열 동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에서 때리면 아파요. 예, 예. 위에서는 그냥 기침반에도 아파. 근데 아래쪽에서 치는 건 하나도 안 아파요. 지가 봤을 때 형님 예, 좀뭐 윗사람, 뭐 일본이나 미국, 바이든, 아버지나 미국이나 뭐 김건희나 이렇게 때리면 아프겠죠. 뭐 아플 텐데 네네. 아래쪽 사람들이 때리는 거는 때리는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아우 시끄러워 이 자식들 모기 같은 놈들이 각 밟아버려야지. 그렇군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치는 거는 어지간하게 쳐서는 윤석열이 아픈 줄 몰라요. 어지간하게 쳐서는. 네, 매가 많이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어. 윤석열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네네. 좀 강력한 국민항쟁밖에 없기 때문에 또 뭐 필요하면 야당에서의 투쟁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윤석열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까지 총선 조금 우리가 표를 적게 얻고 의석을 네네. 적게 얻었다고 뭐가 문제가 돼? 난 내 갈 길을 갈 거야.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 뭐 거의 지금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마이웨이를 네. 불렀다는 겁니까?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그런 행동을 하면 나라가 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도 거의 망해가고 있는데 네. 마저 절단되겠죠. 따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 결과 탄핵 전국으로 자연히 흘러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 5월 10날 걔가 이제 그 당선 2주년 네네. 뭐 그 금방 돼가지고 기자회견 네.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잘 못 알아듣는다 국민들이. 그죠. 우린 좀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왜 체감을 못하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해주겠다고. 그렇죠. 맞아요. 무서운 말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 느끼게 해주기 시작하려고. 지금 느끼게 해줬군요 이게. 거부권 행사하고. 네 체감을 하게끔 해주는 거군요. 예. 예,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야당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그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하지 않았냐 지난 대선 때 후보 때. 근데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자신이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거 아니냐. 네. 이거 굉장히 센 발언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세게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백을 했으니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중앙일보에서 봤을 때는 중앙일보가 보기에 야 이건 탄핵을 추진하는 거 시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주 뭐 윤석열이 한 말을 가지고 꼼짝 못하게 공격을 한 건데요. 네네. 이미 이재명 대표가 저는 윤석열도 한 번 만나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가서 저 얼굴도 보고 윤석열의 의중, 뭐 상태 이런 거 파악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해보니까 해보니까 이게 이거 씨알도 안 맥히겠다. 그리고 얘가 뭔가 앞으로 자기 갈 길을 가려고 결심을 단단히 굳히고 있고 이런 게 느껴졌겠죠. 네네.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그걸 느끼는데
이재명 대표가 못 느낄 리 없죠. 네네. 그래서 야, 윤석열이 힘으로 이 사태를 돌파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네라고 판단했다면 예.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탄핵밖에 없죠. 네. 정면 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점점 그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나. 안 되겠다. 그냥 끌어내려야 되겠다. 뭐 영수회담이니 뭐니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발언, 강한 발언을 통해서 그걸 이제 암시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재의결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8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노정면 지금 이제 당선인 22대 당선인이죠. 이제 노정면 당선인은 설득 작업을 할 거라고 한 명씩. 네. 이제 국힘당에서도 찬성표로 넘어오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이런 거고요. 지금 국힘당에서는 이제 이탈표가 몇 명이 나오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렇죠. 이게 무기명이라 가지고 네네네.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까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반드시 하겠어라고 한 거는 뭐 김웅, 안철수 또 한 명 있던데요. 네. 이 정도인데 네.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 아마 이번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해요. 이번 국회에서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엄청 단속할 거란 말이에요. 반란표를. 네. 그러니까 반란표를 찍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인데 이번에 탈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반란표 던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떻게 단속합니까? 윤석열이 그래서 만드는 게 꿀단지를 만들었잖아요. 100개 정도. 뭐 기관장이라든가 뭐 이런데 네. 자리를 한 100개 정도가 있어요. 줄 수 있는 게. 야. 그게 연봉이 몇 억씩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꿀단지 하나씩 안겨주는 거죠. 그런 애들한테는. 아니 이번에 그 저 누굽니까 그 저 서울지검장 네. 송경호 날리고 걔를 그 부산 네네. 거기로 뭐 고검장 네. 뭐 이런 걸로 그 승진. 승진시켜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상 자른 건데 그렇죠. 직책은 더 높은 걸 준 거죠. 네네. 그런 것처럼 살짝 달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회유. 네네. 야야 너희들 떨어졌지만 국회의원 떨어졌지만 돈 많이 벌 수 있는 자리 하나 줄게. 이거 꿀단지 받고 이번에는 좀 협력해. 이렇게 하는 게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 협박도 할 수 있겠죠. 협박할 게 뭐 있습니까? 캐비넷 같은 거 털어가지고 야 너 이번에 분명히 네 반란표 찍을 것 같은데 반란표 나오면 너라고 생각할게. 이 사진이 인터넷에 퍼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제동도 걸고 협박도 하겠죠. 예.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단속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반란표가 예를 들어서 한 뭐 몇십 표 나왔다 그러면 찾아내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국힘당에서 얼마나 이탈을 많이 할까 하는 건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 생각으로는 뭐 무기명이고 이러니까 네, 윤석열 미워하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애들이죠. 양심은 없어요. 없는데 양심은 없어요. 네, 양심은 고장나 있는데 그래도 윤석열 미워하는 거. 그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또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부결시키면 나중에 국힘당이 어려워지지 않겠냐. 예. 보수의 미래가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런 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무지 공공의 이익은 네, 없군요. 자기만. 그렇죠. 사실은 민주당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번에 국회의장 뽑을 때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은 뭐 당원들의 마음을 받아들였겠죠. 국힘은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방 이해가 되네요. 네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통과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건 아주 중요한 대형 사건인 거죠. 대형 사건. 네, 대형 사건 터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벌써 분열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 통제력이 없다는 거. 통제력이. 국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서 이건 굉장히 커요. 아마 곧바로 레임덕 들어가면서 탄핵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바로. 네, 그렇게 되면 윤석열도 충격 받을 겁니다. 그 정도 되면. 그렇게 되면 선생님 좋겠는데요. 네, 좋죠, 좋은데 이제 기대를 크게 가질 만하진 않다. 저희가 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그 국힘 쪽 의원들을 좀 압박할 수 있는? 우리는 회유할 수 있는 게 없고 일단. 뭐 국민들이 항쟁, 그다음에 여론 이런 것들이 높아서 이거 잘못해서 이거 우리가 찍어가지고 또 이거 되면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짱 나겠는데 뭐 이런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때까지 그런 분위기가 잘 형성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도 아주 강하게 압박해서 이거를 만약에 또 부결시킨다면 뭐
범국민 항쟁에 나설 것이다. 예.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들어가야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 국힘도 아 이거 잘못해서 이거 찍었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네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그 이번 주 토요일 날그 오후 3시에 그 서울역 앞에서 이제 그 숭례문 쪽으로 네네. 거기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을 거부한다. 네, 이런 이제 그 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중요한 거네요. 장외에서 그렇습니다. 강력한 투쟁. 이럴 때 네. 이제 뭐 진짜 한 50만 이 정도 모여서 좀 시위를 해줘야 그러면 뭐 분위기가 좀 달라지겠죠. 달라지는 거죠. 네. 뜨거 이렇게 네, 되면서. 맞습니다. 예. 선생님 안철수가 네. 자기가 나는 이거 특검 올라오면 찬성할 거라고 그러는데 네. 안철수 선생님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무기명이라서 믿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아니 안철수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자기는 그 반대할 거라고 네, 네. 특검을 찬성할 거라고 그랬구나. 네. 그러면 그때 반대를 했거든요, 얘가.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의원들이 우르르 나가버렸잖아요. 다. 네네네. 근데 거기 혼자 앉아있기가 얘가 겁이 많아가지고, 다 나갔는데 혼자 앉아있고 이런 건 못해요.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를 한다. 그리고 네. 이번엔 퇴장 전술을 안 쓴다. 이번에도 또 우르르 일어나서 나가는 거로 방향 그럴 수도 잡잖아요. 있겠구나. 네, 그러면 안철수도 따라 나갈지도 있어요. 뭐야 또, 이거? 또다시. 이거 뭐지? 야, 그러니까 들소대에 속해 있는 들소와 같아서 네. 들소대가 뛰는 대로 같이 뛰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안 하고 퇴장을 안 하고 그냥 무기명 투표를 하게 하면 찬성할 수 있어요. 안철수도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유성을 미워하니까. 미워하니까. 엿먹어라 이 자식아. 한번 당해봐라. 엿먹어라 이러면 그런 거는 작동하겠죠. 정말 그 소심한 그 네, 기업자군요. 네, 소심해요. 예. 일각에서는 이제 한동훈이가 지금 이제 윤석열과 좀 약간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쪽을 약간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업고 당 대표까지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그게 성공하면 한동훈이가 만약에 네. 자기 파워를 써서 이거를 찬성으로 잡아 끌고 갔다. 그러면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은 저희가 12월 말에 그토록 말했던 제2의 6.29선언 뭐 힘이 좀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고 본인도 윤석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 윤석열은 사기가 떨어질 거고 이제 그런 점에서 큰 사건이에요. 대형 사건. 사실 한동훈은 네. 윤석열이랑 척지는 것 아니고서는 실제로 자신의 정치적 파워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미 윤석열한테 찍혀가지고 아무리 한동훈이 앞으로 잘하겠다 그래도 윤석열이 이걸 받아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둘이 친해질 수는 없다 일단 더 이상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는 없다. 회복할 수 없는 관계다. 그렇죠. 한동훈이 그걸 제일 잘 알 겁니다. 스스로가 윤석열을 오랫동안 쫓아다니면서 받들었으니까 모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용서하고 머리를 조아려도 나를 용서해 줄 것 같지 않다. 이 정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살 길은 맞서 싸우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그걸 간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계속 싸워도 될까? 전당대 나갈까 말까? 뭐 이런 거 계속 간보는 중인데 만약에 간보는 거 원래 철수가 기본인데 간철수인데요. 한동훈도 만만찮아요. 간보는 게. 간동훈인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성공했다. 자기가 잘 이끌어가지고 만약 이거 시도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내 시대가 열렸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한동훈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그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기점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런데 그만한 승부를 걸지는 미지수죠. 한동훈이 겁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그렇죠. 막상 그러다 발휘할 수 있는지도. 한동훈 쪽 라인들이 좀 있는 건가요, 의원 쪽에? 있긴 있는데 크진 않아요, 세력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이 그런 시도를 할지 안 할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시도했는데 실패했다면 윤석열한테 더더욱 찍히겠죠. 완전히 날아가겠네. 그럼 뭐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 그럼 이러나 저러나 이게 이 갈등 쟤네들의 내에서 내부 갈등은 더 커지겠네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은 되는 뭐 이제 되는 우리로 대로 쫙 가는 거고 통과가 안 돼도 사실 22대 국회는 민주당에서는 다시 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이 그렇고. 그럼 또 막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쯤 되면 국민들의 분노, 그다음에 그렇죠. 반감 이건 훨씬 더 고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22대 국회에서 의석수도 쫄아드는데 압박감이나 부담감 같은 거 훨씬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선생님 그 여론조사 꽃이었나요? 거기서 이게 만약에 이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은 이게 탄핵 사유가 되냐라고 물었더니 62.1%가 된다고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정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선생님?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탄핵 사유를 갖고 여론조사를 한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62%면은
탄핵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지금 국민들의 요구가 뭐냐. 아. 이 윤석열 탄핵이다 지금은. 네네. 이번 최상병 거부권 때문에 특히 더 그렇다라는 걸 이제 파악했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 어차피 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 윤석열 방향이. 거부권 행사한 이상. 네. 예. 잘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잘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고마운 건가요? 예, 탄핵해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해줘야죠. 네, 네. 애쓰고 있습니다. 그 추경호가 이제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방송 못한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만 아주 웃기는 뉴스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근데 이제 이놈이 이번 거부권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뻘소리를 했어요. 이거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방어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얘가 이 엊그제는 이번에 그 직구 있지 않습니까? 네. 해외 직구. 네. 그렇죠. 제목을 제가 탄핵 직구라고 했는데. 예, 탄핵도 직구할 수 있어요. 네, 제가 확. 아니, 저는 이건 직구는 이제 그 직접 구입하는 거 말고 탄핵은 그냥 직구로 네, 던진다. 직구로 던지자 이런 얘기였는데요. 아무튼 그때는 이제 정부가 해외 직구를 금지했다가 번복한 것 이거 관련해 가지고 설익은 정책이다. 그 이런 거 하면은 당도 주저없이 정부를 비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네. 이거는 또 이렇게 막 보장 그 뭐야 방어를 친단 말입니다. 네. 약간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요. 뭐 오락가락이라기보다는 이런 선언이겠죠. 우리는 찌질이다 뭐 이런 선언. 아, 우리 큰 거는 못 건드리고 작은 거만 건드린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 추진하려는 것 중에서 그렇게 굵직굵직하지 않은 거는 네네. 비판하고 아, 그리고 큰 거 이런 거는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놈들을 찌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찌질한 놈들. 특검 같은 이런 큰 거는 좀 놔두고 직구 같은 거. 짜잘한 거, 안 해도 그만인 거. 네. 그 지네들도 직구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 한동훈도 그래서 반대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이 직구 관련해서 네.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직구를 지들이 뭐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맞겠다고 하다가 어쨌든 3일 천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끝났으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얼마나 아마추어적이냐 이걸 드러낸 거긴 한 건데 저는 이거를 맨 처음에 한동훈이 그 페이스북에 딱 글을 썼더라고요. 그 한 달 만에 썼대 그것도 네. 페북에. 네. 그런 뭔가 안에서 애들이 뭔가 좀 정리가 다 돼 있었던 거 아닌가 혹시. 야 이거는 정말 안 될 것 같다. 야 이걸로 좀 이렇게 좀 몸값 좀 키우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도 이거는 반대 비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근데 이건 뭐 사실 내가 볼 때는 네네. 중국 때리려고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렇게 시작한 것 같죠. 그런 목적으로 윤석열이 또 형님들한테 선물 드릴 게 없을까? 미국 형님들한테. 그럼 중국 직구를 한번 때려볼까? 뭐 이렇게 해봤는데 국민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마음 카페에서 난리 났답니다. 진짜. 네네네. 아니 물가를 잡아놓고선 직구를 잡든가 해야지. 물가는 못 잡고. 일단 물가는 지금 계속 뛰고 있는데요. 뭐 사과, 수박 난리라는데. 네네. 그리고 직구가 하는 이거 대체로 뭡니까? 일단 싸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싸요. 굉장히 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중국 쪽은 굉장히 쌉니다. 조금 늦게 오긴 하는데. 네. 요즘에는 그것도 빨리 와요? 굉장히 빨라졌어요. 뭐 일주일이면 오고요. 오래 걸리는 거는. 그리고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는 국내 배송 하는 국내 배송도 있어요. 그건 더 빨라요. 네. 그래서 하여튼 직구가 옛날 같지 않다. 네, 이렇게 네, 봐야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직구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 남의 나라 게 좋아서 네네. 우리 애국하기 싫어서 직구하겠습니까? 네. 너무 비싸요 물가가. 네, 근데 싸게 파니까 그걸 사는 것도 있고 뭐 네. 가성비가 우수해 사는 것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갖다 때려 잡아서 못하게 한다. 예. 그랬을 때 국민적 반발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직구 건드렸다가 네. 지금 직구 맞았습니다. 네, 그대로 직구를 맞았습니다. 네. 네. 저희들은 탄핵 직구로 달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라인 강탈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네. 야, 이거 진짜 이거는 기사를 보면 볼수록 열받던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정말 이걸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 개인 정보가 한 12만 명 정도가 이제 유출됐다는 건데 이런 사건은 많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페이스북에서도 네. 한번 그랬고, 네. 뭐 작년에 맥도날드인가에서 뭐 400만인가 우리 저 정보가 유출됐다고 그래요. 네. 그럼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랑 맥도날드 다 사야 되는 건가? 다 넘겨. 그렇죠. 자본관계 조정해. 말이 안 되죠. 일본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이렇게 강탈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우리 분노케 한 게 이제 여기에 그 추진한 놈이 그 총무성. 네. 그 놈이 또 이토 히로부미 뭐 손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이건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데 이 국민들이 열받은 것은 여기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이러면 이거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네. 이 국익은 일본의 국익. 일본의 국익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냥 수동적으로 일본이 하는 것을 방임하는 선에서 머무르지 네네. 않아요. 네네. 보면 그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 때도 어땠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을 대변해주고 홍보지도 만들었 홍보도 해주고 앞장서서 그렇죠. 네네. 그런 행동을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은 완벽한 수준의 친일파다. 완벽한 수준의 진일파. 네, 그래서 저는 그 광신적 사대주의라고 표현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완전히. 네, 합리적 사대주의와 광신적 사대주의의 차이는 아하. 합리적 사대주의는 자기 이익 때문에 사대를 하는 겁니다. 네. 뭔가 떨어져야 돼. 떡고물이. 떡고물이 떨어져야 돼요. 그 뭐 일본이나 미국을 추종하면 돈이 들어온다든가, 네. 자기 정권 안보가 보장된다든가, 예. 뭐 미래가 보장된다든가 이런 이익 때문에 추종하는 걸 합리적 사대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합리적 사대주의는 이익이 없으면 주인을 바꿔요. 그래서 이완영도 처음에 러시아를 사대하다가 네네. 일본으로 바꿨죠. 아하. 친일파가 됐죠. 그러니까 주인을 바꿉니다. 친러파에서 친일파로. 네, 왜냐하면 로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거든. 네. 네, 그러면 이제 바꿔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또 일본이 미국한테 졌잖아요. 예. 일본 식민지 시절에는 이 친일파들이 맨날 미국, 영국 욕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귀축. 그렇죠. 귀축 영미 그러면서 뭐 거의 악마 취급했는데 네네. 해방되자마자 웬걸 갑자기 친일파가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계속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게 그나마 합리적 사대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뭔가 나한테 이익이 있어서 이 나라를 섬긴다 강대국을. 근데 윤석열 정권은 그것도 아니에요. 이익이 안 되는데 섬기는 게 문제죠. 뭐 자기한테도 이게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그 광신적 종교 집단 보면 네네. 교주가 다 죽으라는 집단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자기한테 명백한 손해 아니에요. 저도 그 영상 봤거든요. 목숨을 버리는 건데. 그 종교 한번 그 다른 거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를 볼 짓도 해요. 예를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를 윤석열이가 그걸 찬성해서 방류하게 하면 자기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요? 일본이 돈가스 사줬나? 뭐 오므라이스. 이제 오므라이스 하나 먹은 거. 네. 그 정도 갖고 사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국내 지지율도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해봐. 촛불에 나가보면 그것 때문에 나왔다는 분들 많아요. 그렇습니까? 특히 할머니들. 그렇죠. 내 손자들한테 네네. 야 후쿠시마 이 오염수를 어떻게 먹이냐 이런 게 굉장히 네. 크더라고요. 이 라임도 마찬가지예요. 라임을 갖다 넘겨주면 일본한테 그걸 네네. 앞장서서 변호해주면 뭐 윤석열이 돈을 많이 받을까 일본 정부로부터 보니까 그럴 것 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일본이 돈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흑막이 있어서 지금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군요. 그런 면에서는. 깨끗하게 하다기보면 바보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돈 한 푼 못 받고 그런 짓 하니까.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 경도돼 있는 거군요. 그쪽에.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은 미국하고 일본에 완전 경도돼 가지고 주의를 못 바꾼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해서 중국이 이겼어요. 네네네. 그럼 바꿔야 되잖아요. 이완영처럼 빨리. 네. 근데 얘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선생님 지금 보면은 뭐 미국, 일본 사실 약간 좀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요. 밀리고 전반적으로.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뜨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러시아는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네. 뭐 중국도 지금 사회주의라고는 하지만, 네. 뭐 봤을 때 거의 자본주의랑 진배가 없고, 실제로 저희들도 한 30년 그렇게 교류를 했고, 지금 네. 중국에 제 주변에도 중국에 많이 나가 있고 교류하는 네. 그 네.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가야지 맞는데 그렇죠. 실리를 찾는다면, 뭐 실리를 찾는다면 남북 화해, 네, 중국 러시아와의 친교, 네. 그다음에 브릭스 시장으로의 진출이 살 네. 길이죠. 왜냐하면 거기가 떠오르는 시장이니까. 예. 미국, 일본은 망해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기는커녕 뜯어먹는 곳이거든요. 이번 라인 강탈에서도 보였지만 네네.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도와주는 뜯어가는 게 거죠, 아니라. 진짜. 너무하는 거죠. 미국도 반도체 가져가잖아요. 삼성 반도체고 공장 짓고 그거 다 네. 뜯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강탈하고 있어요, 우리를. 예. 왜냐면 지네가 힘드니까 망해가니까. 네. 근데 중국, 러시아, 브릭스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위민할 네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일로 가야 살잖아요. 지네도 사실. 네네. 근데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지금 맹목적으로 미국, 일본만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이제 광신적 사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정말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어쨌든 뭐 세계 주식 뭐 시장 보면 아직은 미국이 위니까 뭐 물론 이제 뭐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뭐 힘들긴 하지만 미국도 네. 뭐 아주 저희가 봤을 때 위태롭지만 뭐 지표상으로는 지금 뭐 주가는 높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완전히 망했어. 진짜 일본 미국 싹 다 망했어. 네, 폭삭. 폭삭. 예. 뭐 진짜 러시아랑 중국이 진짜 뭐 세계 주도해. 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 그때쯤 돼야 이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현실적으로. 예, 뭐지 이게 멍해져가지고 멘붕 정도 오지 않겠습니까? 또 그럼 또 다시 옛날에 그 중국 사대주의자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놈들이 또?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합리적 사대주의 눈치가 빨라서 네. 감을 잡으면 움직인다는 건데 그 이 정도쯤이면 바뀌어야 되는데. 박근혜가 움직인 거 보세요. 아 그렇죠. 박근혜 정도 되는 사람도 그래도 박근혜 정부에서 중국 그때 갔지 않습니까? 중국을 가잖아요. 맞아요. 대단했어요 그거. 분위기 보니까 중국을 등져선 좋을 거 없을 것 같아. 움직이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싫었다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잘렸다는 얘기도 있죠. 근데 어쨌든 아. 그 정도로 감이 빨라요. 감이 있어야 합리적 되는데. 사대주의자들은 감이 있어요. 세계 돌아가는 예, 정세 예, 돌아가는 예. 걸 잘 보는데 윤석열은 완전히 청맹관이잖아요. 눈이 멀어가지고. 뭐라 하지 모른다. 야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이기고 있지. 아 김건희 어젠가 우크라이나 무슨 뭐 그 그렇죠.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그 전시회에 거기 갔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미국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 네. 같더라고. 우리 탄핵되더라도 우리 살려줘야 돼. 약간 이런 신호를. 그렇죠. 필요하다면 우리 우크라이나에 뭐라도 할 수 있어. 뭐라도 할 수 있어. 그걸- 생즉사 사즉생. 맞습니다. 거의 그런 식이니까. 근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다 우크라이나 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르키우인가? 네. 그 두 번째 도시인가? 우리 네. 지금 부산인데 네. 거기 지금 뭐 다 점령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 같은데요. 하르키우 자체를 점령할 생각은 없다 그랬고 그 주변을 점령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죠? 계속 그렇게 뭐 전진하고 있던데. 그 주변을 다 이제 포위 압박해서. 아 그거. 주변을 도심까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아직은 안 지금? 들어갔어요. 하르키우 자체는 아직 안 들어갔죠. 그런 거군요. 그 네. 주변 도시들을. 네. 그래서 어쨌든 서방 쪽에서도 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한단 말이죠. 지금.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전쟁은 거의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다라는 아하. 분위기예요. 만약에 이걸 역전시키려면 파병밖에 없는데요. 네. 파병을 하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전술핵 훈련을 시작했거든요. 그 어제 그렇게 뉴스가 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나토가 직접 참여한다든가 어허. 미국이 직접 참여하면 3차 세계대전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전술핵을 사용하면. 예.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어허. 끼어들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정상인이라면. 정상인이라면 아니, 그 정도로 봐야 되는데. 예, 근데 윤석열이 지금 들어가려고 그런다 뭐 거기에.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 라인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일본이 종교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그렇죠. 성일종인가? 네. 일본이 종교. 일본이 종교라기보다 미국이 종교인 미국이 거죠. 종교다. 미국이 아. 일본을 더 위로 서열을 정해줬기 때문에. 아 미일 한 우리는, 순서니까 예, 밑바닥이고. 둘째 형이잖아요. 아. 네, 둘째 말 잘 들어 그랬기 때문에 지금 뭐 못 깨기는 거죠. 예. 지금 일본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베를린 소녀상입니다. 이걸 지금 이제 그 베를린 시장이 일본에 가가지고 외무상을 만나서 아이 그 뭐 정 그러시면은 저희들이 뭐 좀 철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시민분들 난리 났죠. 네. 그랬더니 정부에서 이놈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한국 정부예요. 네. 윤석열 정부가 네. 민간 차원 활동에 한일 정부가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이제 라인 강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네, 네. 아니 그 민간 기업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관여하냐. 음. 근데 라인 강탈도 일본 총무성 정부가 관여한 그 거죠. 행정 지도를 한 거고요. 이거 베를린 소녀상도 일본 정부가 한 거니까 외무상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이걸 다 하는데 한국은 정부가 나서서 아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죠. 민간인인데. 네. 이건 사실상 일본 정부를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도와주는 거죠. 아 이거 너무하는 것 같은데 진짜 네. 선생님. 저를 때려주세요. 뭐 거의 그 급이잖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독도도 팔아먹을 위험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독도 지금 완전히 선생님이 전에부터 예. 이미 팔아먹었는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지 그렇죠. 않습니까? 미락이 있지 않을까 의심이 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조국 대표가 독도 갔다고 일본에 상의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 정부에서 뭐라도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거든요. 해야죠. 왜 우리 영토에 우리 국민이 가는데 그러니까요. 뭐라고 니네가 떠드냐. 근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도도 사실상 거의 넘겨주지 않겠냐. 윤석열 임기내 뭐 네. 그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 그렇군요. 저는 이번에 그 재미난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이 중국 보고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중국 보고 야 니네 그 자꾸 저 러시아랑 너무 친하던데 니네 그 러시아랑도 친하고 서구랑도 친하고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예.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외교라는 건 양다리 아닙니까? 양다리가 아니라 여러 다리죠. 여러 다리 예, 문어처럼. 뭐라고 그래야 되지? 문어다리. 다다리? 다다리. 뭐 세계 각국과 다 잘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국익을 중심으로. 네. 근데 미국은 항상 그래요. 아. 택이라라. 택이라라. 옛날에 부시 때도 그랬죠. 음. 그 십자군 전쟁, 소위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네네네네. 우리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다 적이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 붙으면 다 적이다. 2000년 초반에 예, 그런 그러니까 걸로 중립은 없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그런 식입니다. 아. 우리 편에 붙든가 아니면 죽어라. 네. 이번에 가치 외교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음. 가치 외교.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가치.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 체제를 지지하는 건데 예. 이거에 동조하면 우리 편인데 아하. 아니면 다 적인 거죠. 네. 그래서 그쪽에서 걸쳐 가서 걸작대지 마라. 네. 우리한테 와서 확실히 붙어라. 어. 이런 얘기인데 중국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뭐 일단 먹힐 리도 없고. 네, 중국이 미친놈들 저것들이 완전 돌았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지금 뭐 미국이 중국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 예. 뭘 갖고 강제할 수 있어요? 경제 몽센이 뭔지 한다 그래서 지네만 네. 손해 봤잖아. 아. 오히려 미국 자본가들만 그랬죠, 손해 지금. 보고. 그러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군사력인데요. 대만. 예, 군사력으로 중국을 제압하는 건데 네. 그것도 중국과 군사력은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모의 실험했는데 모의 전쟁 해봤는데 다 진다고 나왔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치면 북한도 동시에 전쟁에 들어올 텐데 예 예. 두 개의 핵 보유국을 미국이 어떻게 상대합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중국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그냥 하는 말로만. 허세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로서는 사실 이제 외교가 이제 양다리 외교로 대처를 벌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인도, 사우디 뭐 이런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친미파였는데 네, 튀르키예 뭐 러시아, 네. 튀르키예도 그렇고, 러시아 기름, 전쟁 중에 어. 유럽이 안 사가? 그럼 다 내가 사갈게. 이걸 팔아먹고, 아 맞습니다. 심지어 일본도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일본도 러시아 걸 사죠. 진짜 우리나라만 지금 네네네. 양다리는커녕 지금 네, 한쪽 다리도 뭐 한 다리는커녕 지금 그건 다리가 아니죠. 다리가 아닙니까? 네, 뭡니까? 그 족쇄죠, 개줄. 족쇄. 네. 그 개목골 블링컨이 준 거요? 블링컨이 준 개목걸이 차고 지금 미국한테 다 털리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자 김건희 선생님. 김건희가 도대체 언제 등장할 거냐? 네. 이게 이제 관심사였는데요. 마침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오찬에서 5월 16일 날 5.16 쿠데타처럼 등장해서 저희 속을 뒤집어놨고요. 아 네. 19일 날 또 무슨 그 100년 만에 돌아오는 살이 여기에 참가를 했는데 정말 우리 100년 묵은 살이가 제 몸에서 나올 지경입니다 진짜. 와, 어우, 이제 어젠가요?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 전시장도 갔습니다. 선생님, 김건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었나요? 김건희가 등장하면 그것은 모든 준비와 계획이 끝난 것이라고 네.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전쟁 위기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죠. 아주 재수 없는 일이다. 불길한 일이다. 불길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김건희가 등판했다는 얘기는 모든 준비와 계획이 다 끝났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상황을 뒤집을 계획을 다 만들고 그거를 김건희한테 보고해서 제가도 받고 네네. 그래 잘 만들었네 뭐 이렇게 제가도 받고 그래서 드디어 사진을 찍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주인님. 야. 이런 얘기를 듣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등판했다는 얘기는 윤석열이 국민들과 일전불사할 각오를 다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아주 네. 위험한 신호죠. 예. 이건 정말 그럼 결국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힘과 힘의 대결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힘과 힘의 대결. 네. 누가 더 강하게 네. 밀어붙여서 꺾을 수 있냐. 그렇죠. 이거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 야당들이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되긴 되는데요. 되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총선 때 밀어준 건데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만큼 할 수 있겠냐 이런 게 조금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검찰 인사와 또 연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지검장 날리고 어디 뭐 전주지검장을 불러가지고 서울지검장을 또 시켰더라고요. 그 사람이 완전 그 찐윤일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얘들이 다 친윤이라는데 친윤 안에서도 누가 더 찐윤이냐 이 경쟁을 하는 모양이에요. 송정호도 원래 친윤이래요. 아 그렇죠. 친윤이죠. 그러니까요. 친윤이죠. 뭐 지금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그 검찰총장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뭐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 나쁜 놈들은요. 네네. 항상 자기들 안에서도 서열이 있어요. 그 예전에 글로리란 드라마를 봐도 네네. 그 나쁜 놈들 일진들이 애들 괴롭히잖아요 주인공을. 네. 근데 걔네들이 평등 관계 있지 않잖아요. 그 안에서도 또 레벨이 있잖아요. 레벨이 서열이. 그래서 진짜
진짜 네. 기득권층 엘리트가 있고 거기에 빌붙는 하위급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항상 얘들은 또 지네 내에서 서열을 정해서 네네. 차별하고 무시하는 게 있고요. 아, 또 하나는 윤석열이 사람을 원래 못 믿는 인간이기 때문에 네. 자기 쪽 사람이라고 인정됐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조금만 말 한마디 잘못한다든가 눈빛 한번 잘못 줘도 이렇게 배제시키는 거죠. 저놈은 진짜 친윤이 아니야. 아. 친윤의 가면을 쓴 한쪽 한동훈 쪽이야 네네. 등등으로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심이 많은 건가요? 믿지를 못하는 건가요? 사람 못 믿는 거죠. 사람 못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윤석열 어렸을 때부터 대인 관계에서 예. 대인 불신감이 엄청 심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 번이라도 자기한테 얻었던 사람이라면 절대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뭐 검찰에서는 김건희를 그래도 소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수사를 해야 되고. 그냥 넘어가긴 어렵다. 그쵸, 이제 송경호가 이제 나온 게 그런 얘기죠. 네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냥 넘어가긴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 그러니까 번은 나오셔서 한 번은 하셔야 된다. 사진 한번 찍으셔야 된다. 찍으셔야 된다. 이걸 한 건데 끝난 거죠.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진은 오직 대통령실 사진 내가 센터밖에 없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눈밖에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쟤는 친윤이 아니야. 아.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 밀려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은 위기에 몰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사람이. 아하. 왜냐하면 의심하면서 계속 쳐내거든요. 네. 밀어내고. 네. 지금 윤석열도 그런 쪽이라고 보면 돼요. 아. 처음에 잘 나갈 때는 친윤 세력이 크죠. 네. 좀 지나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동훈 떨어져 나가고 누구 떨어져 나가고. 그러네요. 떨어져 나가다가 이제 친윤이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사진 찍으셔야 됩니다 했던 애들 또 떨어져 나가고. 진해가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윤석열이 밀어내는 거예요. 사람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러면서 남은 애들을 네네. 지금 배치한 거 아니에요 검찰에다가. 네.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고. 음. 그래서 윤석열 밑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아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짜 아니 말을 혼자서 그렇게 많이 한다니까요. 네, 95% 말하는데.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85%인가? 네. 80%가 말했다고 그러고. 그게 뭐 이재명 대표니까 예를 들어 15% 얘기할 때 너 이렇게 말이 많니 이래도 되는 건데 네. 만약에 찐윤이 그렇죠. 혼자서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로 바로 그냥 대가리 아웃이죠. 박는 거군요. 아웃이죠. 저놈은 친윤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그 전주지검장이라고 하는 그 이창수가 예전에 이제 뭐 윤석열이 대검 네, 할 때였나 대변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검찰총장한테 대변인을 했다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전주지검장을 바로 서울지검장으로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그 드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얘가 뭐 아무튼 찐윤인지는 몰라도 얼마나 찐윤일까 싶은데. 이거 윤석열의 의중을 받들어서 네네. 그 성남 그 이재명 대표 수사도 했고요. 네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한 네. 사람 있잖아요. 네, 계속. 백현동도 했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맞습니다. 그것도 그 했죠. 전 사위 네네. 뒤파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찐윤이죠. 네, 찐윤이긴 한 거죠. 그 행보들을 네, 봤을 때. 네네.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뭔가 그 박정희가 예전에 그 충성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그 아들한테. 네, 뭐 차지철한테도 임자. 난 자네만 믿어. 네. 이렇게 해놓고 또 그 총선 김재규 임자. 난 자네만 믿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충성 경쟁 시키다가 결국은 자기가 이제 그 갈등 속에서 총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꼴을 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게 몰리면 놀리면은 네, 배신자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요. 내부 분열이 심해질 거고. 결국 사실 김재규도 탁 돌아선 게 이제 서울에서 노동자들 파업 일어나고 이 부마 영향으로 항쟁. 부마 항쟁이 확 일어나면서 이제 맞습니다. 자기가 헬기 타고 가봤더니 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는. 네네. 이거는 그냥 둬선 안 됩니다라고 네. 하니까는 이제 차지철이 뭔 소리냐 탱크로 밀어버리 이샥 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죽어 이 자식아 이러고. 내 말을 무시해. 이씨.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쟤네들 안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갈등이 안에서 더 폭발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검찰도 그래 불만이 많겠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이게 검찰총장하고 의논해서 한 인사도 아니고 네. 검찰총장 아웃시키고 한 인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전혀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어디 뭐 원주인가 잠깐 출장 가 있었는데 네. 뭐 그때 발표했다든가. 네. 그래서 검찰 내에서도 네네. 야 이거 검찰이 계속 이렇게 윤석열한테 장악돼서 정권의 신년 노릇만 하다가는 네네. 윤석열 안 그래도 지금 몰락해가는 것 같은데 우리도 같이 다 몰락하는 거 아니냐 검찰까지. 아하. 네, 그냥 독박 쓰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지금
분리를 좀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 게 있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사진이라도 찍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러다간 검찰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그렇죠. 정말 기소총으로 바뀌어 버리고. 아니 윤석열하고 한 몸이 돼서 짬짬이하다가 망해버리면 네네. 검찰 개혁은 살벌한 정도로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좀 검찰이 필요성 같은 것도 보여주고 네. 우린 윤석열하고 좀 다르다 이런 것도 보여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검찰 내에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런 상황에서 싹 갈아버렸단 말이야 이번에. 예. 그러니까 앞으로 불만이 더 고조될 것이다. 검찰들 내에서. 당장은 조용하겠지만 무서워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검찰 내에서도 불만이 커질 겁니다. 내부에서 그런 분열과 불만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 약간만 틈 보이면 아. 수사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특검 같은 거 못 받은 것도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게. 그러니까 자칫하다가 진실이 나와 버릴까봐. 야 여기까지만 수사해. 아. 했는데 검찰이 하다 보면 사회 분위기 보고 뭐 이런 거 그렇죠. 보니까 네네.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더 아. 밀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수사니까요. 그렇죠. 이거 그냥 덮어버렸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기가 또 완전히 끝장나는 거지 그럴 않습니까?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물어뜯을 수도 있죠. 아하. 막판이라고 생각돼가지고. 이제 윤석이 넘어가니까 네. 이 정도면 좀 물어줘도 되겠는데. 이때는 물어뜯어도 될 것 같아. 이러면 덤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생리를 네. 윤석열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들이 또 워낙 또 상사를 물어뜯으면서 커가니까요. 자기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이것들이 또 내가 조금 약해진 듯한 물어뜯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법을 한사코 반대하는 것도 있는 거죠. 네네. 이게 어디까지 불똥이 될지 몰라가지고. 했다가는 끝장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네네.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제 걔네들 안에 분열상이 갈수록 높아진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전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김상진을 구속시켜 버렸거든요 법정에서. 김상진 이제 보수 유튜버란 말입니다. 걔네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개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옛날에 윤석열 서울지검장 할 때인가 막 엄청 반대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윤석열을 약간 좀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그 내세운 거니까 검찰총장이라고. 그거 갖고 이제 법정 구속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약간 걔네들 안에서 좀 선발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지금 이제 그 이화영 그 부지사 김성태 쌍방울로 해가지고 이제 이 돈이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뭐 방북하는 거를 이제 그런 돈을 보낸 거다 이랬는데 좀 국정원에서 문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거 이재명 대표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쌍방울이 대북 사업 해가지고 쟤네 주가 올리려고 한 거다 이게 나와버렸거든요. 그 사실 이거는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나오지 않으면 사실 나올 수 없는 문서인데 이런 게 흘러 나온다는 건 뭔가 이 누수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 벌써. 그건 당연히 있겠죠. 총수에서 졌는데. 게다가 지고 나서 윤석열 하는 짓 보니까 지금 죽으려고 작정한 것 같고 각오가 단단하다.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런 일화들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번 달 말에 있을 이 재의결 투표 이것도 굉장히 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죠. 네네. 예,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수사는 수사고 인사는 인사다 그러면서 15초간 침묵을. 이거는 의도된 침묵일까요, 선생님? 뭐 의도됐다기보다는 저는 딱 입에서 하고 싶은 말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많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개새끼야 뭐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 뭐 이제 나올 수 있는데 말을 꺼냈다가는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거죠. 끝장나는 거죠. 무서워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15초간 안 돼 이거 말하면 안 돼. 참는군요. 제가 볼 때는 그쪽이 가깝지 않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비겁한 거냐 아니면 소심한 저항이냐? 비겁하다고도 봐야 되겠고요. 나름의 소심한 저항일 수도 있다. 수도 있고 불만 있으니까 뭔가 얘기하려다 참은 거니까. 두 개 다 이제 내포돼 있겠죠. 어쨌든 속이 뒤집어진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그래도 자기가 검찰총장인데. 그러니까요. 아무리 바지라고 해도 그렇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김기현도 선생님 그 김기현 만들 때 얼마나 무리했습니까? 안철수 쳐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생겨. 뭐 이러고 막 나경원 나오는 거 막 작살내가지고 김기현 세웠는데 김기현도 야 너 나가지 마.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씨 이러고 그만두고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쟤네들 안에 좀 이렇게 쟤네들은 정말 사랑과 의리로 뭉쳐진 애들이 아니잖아요. 먹이를 두고서 순간 이렇게 먹이를 먹으려고 뭉쳐서 서열화된 집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 보물찾기 영화들이 있습니다. 예. 막 팀워크 좋아요. 처음에는 막 다 사이 좋은 것 같고 보물을 찾으러 갈 때까지는 네네. 발견한 순간 서로 죽여요. 막 맞아요. 그잖아요. 그 영화도 그러네. 도둑들인가 그것도. 그렇죠. 처음에 막 같이 막 줄 타고 막 해가지고 그렇죠. 했는데 막판에 배신하고 나중에 막. 막 줄 끊고 막. 맞아요. 죽은 거. 왜냐면 자기가 다 먹어야 되니까. 이익 집단은 그럴 수밖에 없다. 얘들이 만들어진 의리라는 거, 뭐 이런 거는 깡패 의리, 그러니까 네. 조폭 의리라는 거는 이익을 중심으로 이게 네. 뭉친 이리떼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더 많이 차지하기 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물고 뜯고 싸웁니다. 특히 그러한 어떤 분열상이 최고조로 나타날 때는 몰락해 갈 때죠. 몰락할 때. 잘 지금 이제 그럴 잘될 때거든요. 때보다는. 네. 지금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건 누가 봐도 윤석열만 모르는 거죠. 누가 봐도 다 아는데 윤석열 혼자 몰라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힘으로 이 사태를 정리하고 진압하겠다. 이거 자체는 사실 망상에 가깝거든요. 허세고.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죠. 예. 저는 이번에 이제 그 12초간 침묵 이걸 보니까 네. 트럼프가 또 이번에 30초 정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말을 안 하고. 네. 갑자기 이게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이제 바이든이 또 치매라고. 치매라고 뭐 자기는 뭐 늘 그러면서 남 얘기하고 있어요. 남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훨씬 더 하면서. 트럼프한테. 근데 둘이 나이가 비슷하죠, 선생님. 비슷하죠. 조금. 지금 뭐 80 몇 세더라. 아니 할아버지들인데. 네네. 뭐 노인 공화국 거의 뭐 대통령들이신데 이분들이 정말 늙은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얼핏 저도 영상 보니까 프롬프트가 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긴 하던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네. 프롬프트가 안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얘기도. 프롬프트 사태는 또 우리 또 윤석열 얼음 사태가 있었죠. 대본을 달라. 네네. 네, 그런 사태가 있었죠. 아니 얘들은 뭐 프롬프트 없으면 다른 말 할 수 있지 않나요? 다른 말 할 수는 있는데 네네. 그 연설 과정에서 뭐 무슨 주제를 얘기하는 거는 외우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프롬프트를 기다렸을 수도 있죠. 30초간. 그건 선생님 그 정치인으로서 역량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렇죠. 아무리 뭐 내용을 모르더라도 대충 어떤 그 흐름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프롬프트를 안 보고 하는 게 정치인인데요. 진짜로 잘하는 사람들에서. 네.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프롬프트 보고 연설했습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프롬프트 없어도 연설 잘해요. 그럴 때도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연설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프롬프트를 보는 거죠. 그러네. 그 윤석열은 아예 연설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잖아요. 보셨습니까 하는 거? 네. 윤석열은 연설을 못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유세가 없어져가지고 아, 윤석열이랑 한동훈 연설하는 걸 좀 봐야 되거든요. 한동훈 제가 한번 봤지 않습니까? 연설을 해요? 용산에서 한번 마지막에. 그건 연설이 아니죠. 네, 그냥. 유세 와서 이제 하는 건데 횡설수설. 연설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네.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진짜. 맞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 그 선생님 그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 뽑는 거 이거. 네. 이 당심과 완전히 괴리된 결과가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국회의원 자신들도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당원들이 엄청나게 떠나가고 네. 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상실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네. 국민들은 기대에 부풀은 쯤에 있지 않습니까? 야, 드디어 네. 때가 왔다.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리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이번에 좀 해주겠지. 네네. 그런데 사실은 첫 시험대가 국회의장 선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네. 여기서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180석 몰아줬을 때 민주당이 그걸 받들지 못하고 개혁을 잘 못해서 사실 윤석열 정권 탄생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떠올리게 할 만큼 이번에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 어찌 말씀이니까 보면. 이전에도 사실 의석이 모자랐던 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럼요. 180석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잘 못해가지고 잘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민주당이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다. 네네. 몰아줬는데 잘하라고 몰아줬더니 잘할 것 같지 않은 짓을 해버리는 예. 그런 상황이다. 해서는 안 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바라지 않는 일을. 이거는 아니야. 이거 우리가 민주당을 믿었는데 역시 아닌 것 같아. 네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좌절감, 실망감, 또 분노 네.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중요한 어떤 순간에 섰다고 봅니다. 지금. 네. 어허.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네. 떠나가겠죠. 네. 대부분 떠나갈 지지율이 선생님이 이번에 뭐 한 7%? 6% 네,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거예요. 네, 계속 떠나갈 겁니다. 네네. 떠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다행히 다른 정당으로 가서 다른 정당을 지지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정치 무관심이라든가 혐오, 정치 혐오로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이건 일본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수대연합이거든요. 네, 또 이준석이 나서고 네, 또 내각제 같은 거. 짜증나. 그러면 일본 자민당처럼 그런 거죠. 걔들이 보수들이 영구 집권하는 개혁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그러네요. 그런 위험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 민주당이 이거는 나라를 뭐 역사의 죄를 짓는 행위라고 그렇게 보여요. 되네요. 그렇죠.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아니죠. 사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 좀 반성을 하고 뜨거라. 예, 예. 이거 아직 멀었구나 우리가. 어허. 바짝 군기를 조여서 잘 싸워야 되겠다. 네. 이렇게 결심하고 탄핵 국면에서 잘 싸운다면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서 정말 잘 싸운다면 네, 네. 뭐 우원식도 야 네. 우원식이 뭐 추미애 못지않네 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잘한다면 예, 예. 그러면 다시 네. 반등하겠죠. 그래서 그 시점에 지금 서 있지 않냐 민주당이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심을 거스르는 당심. 근데 사실 민심은 거의 당심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민심 당심 비슷했죠. 비슷한 것 같고 이 예. 당심을 거스르는 당 의심. 의심 의원들의 의심이. 의심이군요. 네. 좀 의심이 가네요.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럽네. 네.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열받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 사람이 어떠냐 이거보다도 이런 게 좀 컸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게좀 우원식이 싫다가 아니라 네네. 이제 왜 의원들이 국민들의 받아들이는가? 그러니까요. 국민들의 요구를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네 맘대로 행동하느냐? 세게 한번 좀 나가기를 바라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 좀 이제 배신당했다 이런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 장외 집회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런 집회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예. 네.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이 말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조국혁신당 대표가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죠. 네.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4년 중임제 개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말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네.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이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것은 뭔가 퇴로를 열어주는 거 아니냐. 사실 이 말은 네네. 총선에서의 대국민 약속을 네. 저버리는 행위죠. 왜냐하면 3년은 너무 길다로 그렇게 길죠. 지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완전히 히트셨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4년은 보장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말이 2년 안 더, 2년 더 마음껏 하시라 이런 거죠. 2년 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3년은 너무 길다는데. 아하. 그래서 이거는 일단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네네. 국민들을 배신하고 아하. 어떤 기만한 행위일 수 예. 있어요. 이런 말은. 그래서 아하. 저는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네.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조국 대표가 계속 만나자 그랬단 말이에요. 윤석열을. 그랬죠, 그랬죠. 계속 네, 보자. 네. 할 말이 네, 있다. 네. 이 말 하려고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안하려고. 윤석열한테 너 그냥 임기 단축해라. 그러면 뭐 살려줄게 이거 얘기잖아요. 예. 살려주겠다. 뭐 기여한 대통령의 역사에 기여한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살려드릴 테니 네네. 그냥 개헌해서 네네.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빨리 물러나 1년 빨리. 그래 쇼부치자. 네네. 자, 근데 이러면 윤석열한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고 네네. 상당한 정도로 양보하는 건데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2년이면 충분한데 걔네 입장에서는 이걸 반격할 수 있는. 그렇죠. 이거 윤석열 입장에서는 고맙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네. 물론 이제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얘는 난 영구 집권할 건데 뭐 그까지 집권하지 네. 이럴 수도 있지만 조국 입장에서 선심 쓰는 거란 말이에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 예. 많이 양보하는 거죠. 그럼 뭘 받으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윤석열 그럼 그 대신 넌 뭘 해? 거래가 있을 수 있다. 국정 기조를 다 바꾸라고 요구할 것인가? 아하. 아니면 개혁을 승인하라고 할 것인가? 네네. 특검법을 다 수용하라고 할 것인가? 예. 아니면 자기에 대한 사면을 요구할 것인가?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좀 사게 할 수 있는 발언이다. 네네네. 왜 만나자고 했을까에 대해서 그 당시 궁금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왜 만나자고 할까? 자꾸 만나자고 할까. 네네네. 근데 만약에 이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면 그 당시에도 사심이네요. 이건 안 좋죠. 네, 이건 그건 사심이라고 해야 사심이겠네요. 된다. 만약에 그런 거래가 성사된다면 큰일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가 뭐 약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예. 좀 빨리 처리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약속한 대로 3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 좋았죠. 이번에 말을 잘못했으니까 2년 6개월도 너무 길다 이렇게 바꾸도록 해서 네. 장외투쟁에 나서고 2년도 지옥 같았다. 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겠냐. 쉽게 하면 자기들이 얘기했던 쇠빙선 역할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거 쇠빙선이 아니라 이건 약간 좀 그렇죠. 윤석열의 쇠빙선이 돼버리는 셈이 구조선이죠, 되는 건데. 구조선. 윤석열 구조선. 네.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네, 그거 안 되죠. 이게 또 이제 사실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조국 네. 대표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조국 뒤에 문재인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우려를 많이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말은 저는 당신께서 이미 문재인. 이거를 약간 오해받을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박근혜 때 명예로운 퇴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했었죠. 그게 네. 11월 말이었거든요. 네. 근데 촛불 시민들이 무슨 그게 뭔 소리냐 그러면서 촛불 집회 엄청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열흘도 채 되지 않아서 탄핵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여지없이 비슷한 명예롭게 임기 단축. 이건 좀 문재인 대통령의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한 거라 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 약간 좀- 하나로 뭐 그걸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거는 지금 시기상조의 말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네.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개헌이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탄핵이 중요하죠. 지금 탄핵. 네. 그 개헌은 여야가 네. 서로 싸바싸바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허. 그런 식으로 개헌하면 분명히 졸속 개헌이 될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끌어내리고 네. 국민들의 개혁 의지가 절정에 올랐을 때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 논의 속에서 개헌이 추진돼야 된다. 그래야 개혁적인 개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개헌하면 결국 국힘당이랑 협상하고 주고받기 할 텐데 네네. 좋은 개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 이제 국힘당 윤석열 이제 끝장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1시간 동안 진행한 싸대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했는데요. 댓글들을 하나도 못 읽어드려가지고 이게 지금 생방송인가 아닌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3시에 또 싸대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셀프 탄핵 직구라고 하는 주제로 나눠봤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시청 앞에서 윤석열을 탄핵하는데 우리 모든 시민들의 마음들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껏 춤을 춰주세요. 네, 홍대 시민 여러분 함께 하시죠. 탄핵 열차 출발합니다. 비 내리는 용산역 윤석열 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거리가 나대고 검사들이 설치고 건진 전공 법사들이 깝치대게 못 참겠다 정말 너무나 쪽팔린다. 촛불 들고 나가자. 촛불 들고 나가자. 너도 나도 나가자. 탄핵 열차 출발합니다. 윤석열이 땡땡 너무나 쪽팔려. 탄핵 열차 출발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함성시정. 비 내리는 용산역 더 크게 부르세요. 윤석열 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건의가 나대고 검사들이 설치고 건진 천공 법사들이 깝치네. 못 참겠다 정말 못 참겠다 정말 너무나 쪽팔린다. 촛불 들고 나가자. 촛불 들고 나가자. 너도 나도 나가자. 탄핵 열차 출발합니다. 더 크게 윤석열이 땡땡 너무나 쪽팔려. 탄핵 열차